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재미있는 국어 비문학의 세계로 이끌어줄 오즈국어 오지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박수를 좀 쳐줄게요. 갑자기 왜 박수를 치냐? 자, 여러분들 오늘 이 OT 강의를 먼저 수강을 눌렀다는 것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국어를 좀 열심히 해봐야지, 이제 자유학년제도 끝났고 이제 국어 내신을 보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으러 온 거잖아요. 선생님은 일단 그것부터 여러분들 너무 기특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 강의가 진행될지 오리엔테이션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비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독해하면 좋을지 그 지문 독해 방법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인문,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예술, 마지막에 융합까지 이렇게 6영역으로 한번 나눠서 배워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야. 뭐 형 누나들이 있는 경우는 더 잘 알 거고. 그래서 이제 수능에는 비문학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딱 독서라고 해서 어떤 교과서로 배우진 않지만 이제 국어 과목에 이런 비문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공부해 볼 거란 뜻이에요.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린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마지막 융합 지문까지 이렇게 비문학 지문을 우리는 주제별로 만나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좀 마스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매회 강의는 우린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 학교 수업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에 알맹이만 콕콕 골라서 굵고 짧게 만나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행시를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의 비문학 독해를 왜 갑자기 시작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동기부여 한번 해봅시다. 자, 운 좀 띄워줄까요, 여러분? 선생님 다 들려요. 자, 네, 갑절로 높아진 학교 수업의 난이도.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잘 놀았죠, 그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는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거 또 중학교에서 이제 좀 적응 좀 해보려다 보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볼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신 시험을 배우다 보면 내가 뭔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좀 더 배워야 되는 개념이 많구나를 이제 실감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제 서운한 소리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면 10배로 어려워져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일수록 국어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상위권의 주요 영역인 비문학 독해를 지금부터 꼭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자율학습 습관 형성인데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많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진짜 시험을 보는 학년이잖아요.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나만의 독해 방법을 찾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 한 번에 오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는 뇌의 두뇌 훈련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 자, 기가 뭐냐면요, 기반이 되는 국어 독해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런 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잘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물론 국어에서 여러 가지 영역을 다루는 것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들 결국 국어의 독해 능력은요, 다른 과목에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된다, 이해가 빠르다, 그럼 당연히 수학을 할 때도, 과학을 할 때도, 영어를 할 때도 그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전 과목 공부를 열심히 본격적으로 할 거잖아. 그거의 디딤돌이 될 과목, 그게 바로 국어 독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할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국어의 세계를 여행할 건가요?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오지쌤이 너희가 어려워할 수 있는 국어의 오작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는요, 5단계를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1단계는 뭐냐? 독해 포인트를 먼저 익혀줘야 돼, 얘들아. 우리가 그냥 맨띵에 헤딩을 하자고 지금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는지
되는지, 또 문단별로 어떻게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를 먼저 익혀줄 거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제재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하고 어려운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 함께 풀어주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복습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요, 작품 지문 따로따로 배우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읽는지 배우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모든 글에 적용 가능한 독해 포인트를 배우는 거, 기본 내공을 쌓는 게 우리 강의의 목적이지 한 지문 하나를 암기식으로 절대 외우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얘들아, 우리가 두뇌를 훈련시킬 거잖아. 그럼 우리 두뇌도 어디에 적응을 시켜야 되냐면 좋은 글감에 적응을 시켜야 돼요. 좋은 글감은 이런 식으로 문단 전개가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지문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정전화된 교과서 혹은 모의고사 기출작품으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과 우리가 이제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수능 기본 실력까지 함께 다져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쯤 되면 근질근질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 이것도 질문하고 싶은데, 아, 또 저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간추려 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아니 비문학이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문학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문학은 소설이면 이야기가 있고 인물들이 나오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좀 보면서 흥미진진했었는데 뭔가 비문학은요. 전체적인 줄거리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요, 이제 선생님이 본문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는 소설과 혹은 시와 이런 것들과 비문학의 독해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하다 보면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치기, 이런 거에 밑줄 치기, 또 이런 거에 세모 치기, 이렇게 구조화시키기 하면 선생님이 하는 필기를 꼼꼼하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한테 그게 터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요, 인문예술을 할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과학기술을 하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맨날 틀려요. 이런 학생들이 있고, 반면에, 선생님, 저는요, 이과 성향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맨날 동양철학, 서양철학, 뭐 소크라테스,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보통 자기의 사고 과정대로 이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건 쉬운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들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뭐가 부족한 거냐면요. 기본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 이건 좀 팩폭인가? 자, 여러분들 좀 기본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독해 방법부터 정리를 하고 그럼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맥락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익혔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글만 계속 읽다 보니 거기에만 이제 뇌가 쏠리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은요. 독해 방법부터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하고 그걸 개별 지문에 영역별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적어도 7개의 지문을 같이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이거죠. 선생님, 제가요 워낙에 적극적인 학생이어서요. 전 질문이 많은 학생이거든요. 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요 굉장히 관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언제나 목말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이게 내 학습 내용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학습 방법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질문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면 선생님이 바로 답변을 달아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원래 손뼉도 두 개가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열과 성을 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강부터 선생님이랑 어떤 약속을 해줘야 되는지 4가지만 약속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러분들 오즈의 마법사 다들 한번 읽어봤나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친구들이 나오잖아. 겁쟁이 사자도 나오고 양철 나무꾼도 나오고 그다음 오즈도 나오고 하잖아요. 자, 그들이 필요로 했던 거 우리도 다 필요로 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뜻한 심장이에요. 뭐냐면 얘들아,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국어가 처음에 볼 땐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글도 너무 길고 단어 모르는 단어도 많고 맨날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강의 자체를 약간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자, 괜찮아요. 지금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 수업에서 뭔가 감동을 받겠다. 선생님과 함께 참여를 해보겠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똑똑한 두뇌인데요.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요, 거의 돌고래만큼의 IQ를 갖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이해가 좀 느려요. 그래서 좀 똑똑하지 않은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괜찮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글을 통해서 단련을 하면 독해는 늘어요. 왜냐,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더 잘 늘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업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배우질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풀어와요?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원래 수능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초등학교 때는 약간 선생님이 배운 거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배운 거에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좀 습관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섞어서 기출문제를 내실 거예요. 학교 내신도 그렇게 내실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내가 배운 작품보다도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을 혼자 독해하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그게 상위권을 변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수업 전에 문제를 풀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업 중에 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건 이런 거였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해한 거랑 이 부분에서 다르구나를 수업 중에 한번 체감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수업을 복습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똑똑한 두뇌를 단련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요,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라 성실한 학생들이야. 근데 그 성실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멘탈 싸움을 잘해요. 내가 아무리 주변에서 비교를 당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냥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나중에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은 못해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혹은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다음번엔 실수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혼자 다독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루 한 강의씩 이 강의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꼭 약속해요. 하루에 한 강의든 두 강의든 세 강의든 매일매일 하는 연습 꼭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출석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설레지 않나요? 앞으로 선생님과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1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도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강에서 만나요. 안녕.